안녕하세요. 깨는 언니예요. 오늘은 친절하다? 친절하다라는 말을 좀 해보고 싶어요. 저는 T의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온갖 부사, 형용사를 섞어가면서 얘기를 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사람들이 말하는 그 친절함과는 조금 거리가 먼 사람? 팩폭 날리는 사람이라서 팩폭 날리는 사람한테 친절하다라고는 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친절하다라는 거는 그냥 미소 띈 얼굴에 상냥한, 다정한 그런 말씨를 쓰는 그런 사람들이 친절하다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그냥 남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대로 저도 그런 프레임을 친절하다라는 거에 씌워놨더라고요. 그냥 그게 당연한 줄 알고 살고 있었어요. 그러다 문득 어느 날 친절하지 않은 저한테 친절하다라는 말을 듣게 되었어요. 제가 나는 친절한 사람이 아닌데 그렇게 다정하고 상냥한 말씨를 사람들한테 쓰지도 않고 무엇보다 그렇게 막 형용사 부사를 막 하면서 살갑게 구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나는 늘 지금까지 살면서 나는 친절한 사람이 아닌데 왜 이렇게 과하게 친절하다고 할까? 라고 이제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하나 깨달은 게 있었어요. 나도 그냥 다른 사람들처럼 그렇게 친절하다에 프레임을 씌워놓고 살았구나. 친절하다는 그게 아닌데, 친절한 거는 내가 생각해 봤을 때, 내가 경험해 봤을 때, 내가 누군가 친절하다고 느꼈을 때, 그 사람이 웃으면서, 생글거리면서, 다정하게, 상냥하게 말해서 친절하다고 느낀 적은 없었어요. 적극성인 것 같아요. 친절하다는 적극성이다. 예를 들면은, 내가 길을 가다가 어떤 지점을 이제 물어보게 됐을 때 되게 상냥하고 웃으면서 다정하게 말을 이 앞으로 쭉 직진하다가 큰 사고가 나오면은 그때 지나가는 사람한테 한 번 더 물어보세요. 이 사람과 되게 웃지도 않고 되게 퉁명스럽게 말을 하면서 여기서 앞으로 직진을 한 다음에 큰 사거리에서 좌회전해서 200m 가량 간 다음에 거기에서 땡땡 슈퍼가 나오는데 그 골목으로 들어가면은 너가 원하는 곳이 나올 거야 라고 하는 사람. 되게 첫 번째 사람은 그냥 대충 뭉퉁거려 이렇게 가면 돼. 거기 또 궁금한 거 물어봐 웃으면서 상냥하게 하는 사람과 되게 상세하게 내가 따로 다른 사람한테 더 물어보지 않을 만큼 상세하게 해주는 사람. 저는 후자 쪽을 친절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체감을 했고 모든 예시를 제가 하나씩 들어봤을 때 친절하다라는 프레임을 내가 잘못 알고 살았구나. 나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다 그럴 수도 있겠네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할머니가 무거운 짐을 가지고 계단을 오르고 있어요. 근데 아주 예쁜 말, 어머 어떡해 할머니 너무 무거워서 어떡해요 하면서 쑥 지나가요. 그분은 친절한 사람이 아니겠죠. 그런데 세계 츤데레처럼 툭툭툭 걸어와가지고 툭 들어주고 계단까지 올라가 주는 거예요. 제가 느끼는 친절은 그런 친절이거든요. 그랬을 때 정말 친절하다. 제가 늘 가끔 말했지만 세상은 나한테 친절하지 않았다고 말을 종종 했는데 그 말을 곱씹으면서 느낀 게 그래 나는 세상이 나한테 다정하게 상냥하게 이런 걸 바라지 않았어. 뭔가 제시가 항상 너무 뭉퉁거렸어요. 그것이 나는 친절하지 않다라고 느꼈었거든요. 그래서 내 아이가 자란 세상은 좀 더 세상이 친절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했었지 그게 구체적으로 명확하지는 않았던 거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제 조금 명확해졌잖아요. 저는 취미인지 특기인지는 모르겠지만 항상 어떤 단어에 꽂히게 돼요. 꼭 한 단어에 꽂히거든요. 지금 이제 최근에 했던 그 친절하다라는 그 단어에 꽂힌 것처럼 그럼 그 한 단어에 꽂히게 되면은 정말 깊게 그리고 파생되는 모든 예시들을 다 생각하면서 내가 알고 있는 이 단어의 뜻, 속뜻, 그리고 의미 이게 맞을까? 라는 거를 정말로 막 분해를 해버릴 정도로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나만의 방법을 찾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말하는 이 단어의 뜻과
그리고 정말 그 깊이 내면 안에 그 속에 있는 그 뜻과 다르구나. 이렇게 한 번씩 찾아낼 때마다 제가 참 재미있어요. 아마 이게 특기인지 취미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친절하지 않는다고 이제 제가 그랬잖아요. 친절하지는 않는데 친절하다는 소리를 종종 듣는다. 저는 저와 관계가 없거나 관련이 없는 사람한테는 철저히 너는 남이야 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람이에요. 뭐 전에도 살짝 얘기를 했지만 내가 사람이 붐비는 곳에 지나가다가 어떤 사람의 도움이 필요해요. 그러면은 굳이 저는 그걸 아는 척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냥 행인 일처럼 그냥 지나가요. 저 사람이 뭔가 도움이 필요하구나. 딱 거기까지. 근데 그 사람이 나를 지목해서 도와달라고 하면 저는 반드시 도와줘요. 이게 그냥 모든 사람이 하는 것들이잖아요. 그냥 다른 사람과 똑같이 해요. 근데 문제는 아무도 없을 때, 정말 주변을 이렇게 둘러봤는데 나밖에 없어요.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그러면은 그때는 별 많은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냥 도와줘요. 뭐 그렇다고서 어머 어떡해요 괜찮으세요 뭐 이런 말 같은 거 하지 않아요.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고 말을 참 하는데 저는 실제로는 말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제가 이제 가게를 할 때 수제청도 팔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제 손님이 와서 수제청들 가격이 어떻게 돼요? 라고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종종 물어보죠. 그런데 어느 날은 제가 정말 말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매번 물어보기만 하고 그렇게 사가지는 않잖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비싸요. 그냥 그러고 말았거든요. 그리고 계속 둘러보면서 이거는 어떤 게 들어가냐. 그때 이제 그 트리플베리 레몬청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떤 게 들어가냐라고 물어보는데 그것도 또 말하기 귀찮은 거죠. 말하기 싫은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과일이 들어가요. 그때 이제 지인이 놀러 왔었는데 그 지인이 나를 보고 속으로 이렇게 쿡 찌르면서 그러는 거예요. 언니 장사하고 싶지 않아요? 물건 안 팔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팔고 싶어. 근데 너 말하는 게 귀찮아. 그렇게 막 많은 말들을 막 다양하게 막 이렇게 하진 않고 말보다 행동? 제가 남자로 태어났어야 되는 것 같아요. 말보다 행동을 더 많이 해요. 모든 거에서 내가 내 자식을 사랑하는 건 맞잖아요. 근데 그 사랑을 말로 막 조잘거리면서 말로 막 풀진 않아요. 그냥 보여줘요. 내가 너를 굉장히 많이 사랑하고 있다. 행동으로. 그냥 누구나도 알 수 있게끔. 이거는 자식뿐 아니라 남자? 이렇게 남자여도 똑같아요. 내가 굳이 나 너를 너무 많이 사랑해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냥 그 사람이 이 여자가 나를 엄청 많이 사랑하는구나. 그거를 알게끔 그냥 보여줘요. 누구라도 그걸 알 수 있게끔. 말로 표현? 그 말의 표현이 뭐 하늘만큼 땅만큼 사랑해 뭐 이런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기억에 남는 게 예전에 이제 아이를 낳고 첫 애를 낳고 애 아빠한테 그게 너무 감동이었어요. 나한테 자식이 있다는 거? 그게 너무 감동인 그때쯤에 그냥 모든 게 다 감사하고 기쁘고 그때 이제 애 아빠한테 그랬어요. 자기야 내 남편이 맞아? 자기가 내 신랑이야? 자기가 내 남자야? 이 아이는 내 아들이 맞아? 내 거야? 둘 다 내 거야? 뭐 이렇게 이제 물어본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애 아빠가 했던 말이 내가 사랑한다고 뱉지 않았잖아요. 뭐 너 하늘만큼 땅만큼 사랑해 뭐 이런 게 아니었지만 이 여자가 이거 이제 나와 가족 아들 이 울타리 안을 너무 소중하게 생각하는구나. 찐으로 사랑하는구나. 이걸 느꼈다고 하더라고요. 남들이 표현하는 그 방식으로 표현을 하진 않아요. 근데도 누구라도 알 수 있게끔. 장점이겠죠? 그래서 지금까지 저는 나를 오해하고 살았어요. 나는 불친절한 사람, 친절하지 않는 사람. 근데 이제 와서
알게 되었죠. 아, 나 되게 친절한 사람이었구나. 주변 사람들도 이렇게 생각을 하나하나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말이 되게 다정하고 막 상냥하고 항상 웃으면서 어머 아니에요 막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너무 좋아요 언니. 근데 그 사람이 정말 내가 느끼기에 그 사람은 그냥 친절하다라고 느껴본 적은 없었거든요. 그냥 어떤 게 있었을 때 그냥 뒤로 빠지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뭔가 하려고 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냥 입만 푸는 거죠. 진짜 안타깝네요. 또 잠깐 생각을 해봤는데 정말 제가 인간관계가 좀 좁아서 그럴 수도 있어요. 주변에 정말 적극성을 띤 친절함을 가진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모두가 그렇잖아요. 아, 나한테 어쩌면 손해가 있을 수도 있어 라고 하는 그 생각이 드는 순간 발을 빼잖아요. 그게 사람이니까. 근데 저는 감수하는 사람이라서 감수한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지인을 되게 오랜 지인이죠. 만난 지 오래된 지인을 다시 이제 만났어요. 근데 그 지인이 나한테 했던 말이 언니 근데 언니는 나를 왜 만나? 라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만나는 거지 라고 했어요. 별 생각이 없었거든요. 왜 사람을 만나야 되는지 이 사람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지 저는 그런 걸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사업하는 사람이나 그런 사람들은 정말로 철저한 계산적으로 만나는 거잖아요. 근데 저한테는 그런 건 없거든요. 근데 그 친구도 나한테 했던 말이 자기는 뭔가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만 만난다는 거예요. 뭐 현실적이든 현실적이지 않든 간에 그래도 뭔가 배울 점이 있거나 그런 사람만 만나고 관계를 유지한대요. 근데 이제 걔가 하는 말이 나는 언니한테 분명히 배울 게 있으니까 언니 끈을 붙잡고 이제 만나는 건데 언니는 도대체 나를 왜 만나는지 자기가 모르겠다는 거예요. 나한테 그렇게 물어봤을 때 그냥 만나는 거야 하고 이제 집에 왔는데도 자꾸 그 말이 맴도는 거예요. 나는 사람들을 만나는 이유가 있었나 지금까지? 왜 만났지? 어떤 목적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을 만나는 거였었나? 라고 다시 한번 저를 이제 또 생각을 하게 되었죠. 근데 저는 생각을 해도 어떤 이익을 위해서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내가 뭔가 배울 점이 있거나 아니면 뭔가 그런 것 때문에 손익을 따져서 사람을 만나지 않더라고요. 아무리 생각을 해도 그런 게 없었어요. 그 아이 말로는 그래요. 자기는 자존감도 낮고 우울하고 언니 만나면 항상 자기 감정 찌꺼기들 그런 쓰레기 같은 거를 언니한테 다 뱉고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자기가 막 뭔가를 언니한테 뭘 해주지도 않고 도대체 왜 만나는지 이해가 안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보듬어 주고 싶었어요. 나는 나 혼자 치유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내가 나를 치유할 수 있는 만큼의 에너지나 힘이 있다는 거를 알고 그 다음부터는 그래도 조금 더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그 사람들한테 내가 쓸 수 있을 만큼만 그 에너지를 나눠주고 싶다 였거든요. 그냥 그 중에 그 아이가 한 명이었고요. 그 아이는 항상 많이 우울하고 항상 침체되어 있고 자존감이 너무 낮고 그래서 항상 어쩌다 한 번 만나는데 어쩌다 한 번 만날 때마다 언니 만나면은 그 다음날 한 2, 3일은 너무 자기 컨디션이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주 보자고 하거든요. 근데 좀 우울한 사람들, 이게 자기 안에 자기 굴 속에 들어가 버린 사람들은 잘 나오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제가 제시하거든요. 자주 보자. 자주 보고 나의 긍정의 에너지를 너한테 조금 나눠줄게. 그러면서 생명 경쟁하는 거야. 사람의 건강은 너의 몸이 자꾸 아프는 것도 내 마음이 아프기 때문이라고. 이걸 치유할 수 있게끔 내가 좀 도와줄게. 라고 제가 적극적으로 말을 해도 이미 많이 골마버리고 하는 사람들은 그냥 그 순간이더라고요. 그 친구도 그랬어요. 정말 죽기 일보 직전에 그때 나를 만난대요. 그러면은 요만큼 좀 괜찮아져서 다시 또 연명한다고. 안타까워요. 그냥 병원을 좀 다녔으면 좋겠어요.
정말 내가 아프다고 느끼고 내가 내 굴 속에서 처박혀서 여기서 나오고 싶지 않아. 근데 변화는 하고 싶어. 나는 행복해지고 싶어. 뭐 이렇게 나는 너무 불행해. 이런 마음이 든다는 것 자체가 행복을 찾고 있는 거잖아요. 나의 기쁨, 나의 즐거움을. 그러면은 그냥 그런 전문적인 병원 의사 선생님의 도움을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 저는 친절한 사람이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근데 누구에게나 친절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는 그런 말도 가끔 하거든요. 나는 너의 거울이라고. 너가 어떤 모습이냐에 따라서 나는 천사가 될 수도 있고 악마가 될 수도 있다고 말을 해요. 이 말을 세상에 참 많이 떠돌아다니죠. 근데 그 말을 되게 좋아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좋아하는데 그렇게 행하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정에 이끌리고 그런 마음 약함에 무너지고 해서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생각도 하고 있거든요. 악한 사람 있잖아요. 우리가 누가 봐도 악한 사람들 있잖아요. 악한 사람들은 대부분 우위에 있어요. 뭐 예를 들면 회사 사장이 걔 망나니야. 근데 나한테 돈을 줘. 월급을 줘. 그래서 그냥 그러고 사는 거예요. 뭐 이런 거. 아빠가 되게 폭력적이에요. 근데 그냥 있는 거죠. 그런 거. 우위에 있는 그 악한 자한테 착한 척 하는 것도 악한 거라 생각하거든요. 내가 내 말을 전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저 사람은 악하니까 그냥 순종하는 척, 그냥 따라주는 척, 그래야지 뭐라도 나오니까. 이런 생각들, 이런 마음들. 세상 살기에는 저 같은 캐릭터는 조금 힘들긴 해요. 이게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거. 몇 년 전, 한 4, 5년 전에도 내가 나는 생계 때문에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아이랑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근데 나한테 일은 되게 중요해요. 정말 생계가 달린 거니까. 근데 그때 일하던 팀장이 좀 뭐랄까? 너무 별로인 사람 있잖아요. 이 팀장이 바뀌었어요. 잘 다니고 있는데 팀장이 어느 날 바뀌었어요. 그리고 바뀌면은 이제 첫 조회 때 뭐 이제 서로 인사를 하거나 소개를 하거나 아니면 뭐 이런 시간을 가지는데 그 첫 시간에 팀장이 우리 팀원들을 모아놓고 그때 나이가 많은 사람이 저밖에 없었어요. 다 20, 30대인데 20대 막 이러는데 이제 누가 봐도 그냥 내가 타겟이었어요. 나는 이제 팀장이 딱 들어와서 그 조회 시간에 하는 말이 나는 우리 회사 이해가 안 가. 왜 나이 먹은 것들을 뽑는지 정말 모르겠어 하고 땅 치고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때부터 시작되었어요. 정말 맨날 소리 지르고 막 뭐랄까 일하고 있는데 갑자기 불러 세워서 사람들 막 몇백 명 앞에서 쪽을 준다고 그러죠.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를 또 녹음을 해서 신고를 하려고 제가 그렇게 호락호락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정말로 핸드폰을 들고 가잖아요. 그럼 핸드폰 놓고 오래요. 이게 그 사람은 너무 많이 그걸 안 거죠. 사람들한테. 그래서 그때는 어떤 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냥 뭘 하려고 시도를 할 때마다. 그래서 결국은 제가 진 거죠. 진 거였나? 하여튼 할 말 다 하고 그만두긴 했어요. 이제 퇴직서 이제 쓸 때도 땡땡땡 팀장님 때문에 내가 일을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서 퇴사를 한다라고 이제 퇴사 사유를 내가 적어놨는데 정말 윗선까지 와가지고 뭐라고 했냐면은 그 퇴사 사유를 바꿔달래요. 개인 사유로. 근데 그 순간에 이제 내가 시달린 게 한두 달 정도 됐는데 너무 치가 떨리고 나는 당장 내가 내일 당장 굶더라도 나는 진짜 여기를 나가야 되겠어 싶어서 이거를 고민을 하다가 그냥 이제 사유를 바꿔줬어요. 그리고 이제 나왔죠. 그런 것처럼 나한테 그때 일은 너무너무 중요했지만 그 악한 자한테 착한 척 하면서 참고 할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만두고 뭐 가게도 하고 그리고 다시 또
회사에 들어가고 모든 사람이 다 친절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말 잘 못해도 나는 언변이 없어, 말을 잘 못해, 이러더라도 행동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인성이란 것도 그 사람의 말을 보지 말라고 그랬어요. 말을 보지 말고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을 보라고 했거든요. 인성이 좋으면 친절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문득 드네요. 지금까지 깨는 언니였습니다.